저희가 2017년 10월에 창업을 하고 나서 10월, 11월, 12월 매출이 총 300만 원이었어요. 당연히 이런 정보를 많이 가져오면은 제조사에서 저희한테 많은 광고비를 지불을 할 줄을 알았는데 그게 저희 내부적으로만 내린 결론이었더라고요.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시작하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YG솔루션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장성식입니다. 웹 크롤링을 통해 웹페이지상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데이터 가공, 데이터 시각화와 같은 데이터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업입니다. 저희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데이터 비즈니스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커머스 상에서 고객의 사용자 후기는 정말 큰 데이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냉동식품 가공업체를 예를 들어 보면요. 제품을 출시하면 3개월, 6개월 동안 사용자 후기를 피드백해서 맛이라든가 식감이나 재료들을 조금씩은 변화하고 있거든요. 보통 중간에 유통사라든가 판매사를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 올린 사람들은 후기 데이터를 쉽게 볼 수 있는데 막상 제품을 제공해준 식품 가공업체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 자체 개발팀이라든가 마케팅 팀을 통해서 사용자 후기를 수집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도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크롤링을 통해 자동으로 수집을 해주고 있고요. 수집된 데이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정제 및 가공을 해서 사용자가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엄청난 기회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여의도 자산운용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었고요. 창업을 할 때부터 크롤링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동대표이자 CTO인 윤재덕 CTO는 제 20년 지기 친구인데요. 넥슨에서 근무하면서 대용량 서버 처리 기술과 데이터 크롤링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 집은 분당이었고 저는 집이 영등포였는데 회사 퇴근하고 나고 중간에 도곡동에서 만나서 그다음에 주말마다 만나서 창업에 대한 키트를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창업을 시작했고요. 처음으로 출시한 서비스는 캠핑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크롤링을 통해서 2,000개의 캠핑장의 정보와 약 10만 개의 캠핑용품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사용자들에게 소개하고 추천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전부 캠핑을 좋아해서 캠핑을 자주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는 관련된 제대로 된 어플리케이션이 없었어요. 다운로드 수도 약 10만에 가깝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용자는 많은 상태인데 거기서 매출을 크게 일으키진 못했어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캠핑장을 하다 보니까 IT에 대해서 큰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게 좀 문제점이었고요. 10월, 11월, 12월 매출이 총 3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기도 태어나서 수입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우리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시작하자. 저희가 캠핑을 실패하고 나서도 크롤링에 대해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마케팅 업체에서 사용자 후기를 수집하는 데에 크롤링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정보를 데이터로 수집하는 것보다는 사용자 후기에 대한 니즈가 더 크구나 해서 이쪽 시장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주목하고 저희가 주력하는 시장 자체가 식품 가공업계 시장입니다. 보통 식품 가공업체는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중간에 유통사라든가 판매자가 대신해서 팔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 10개의 쇼핑몰에서 10개의 제품군에 10개의 유통사만 끼더라도 1000개의 URL에서 수백만 건의 사용자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이런 웹크롤링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 파이썬만 할 수 있다면 대학생들도 쉽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능마켓에서 보면 프리랜서를 통해서 외주 영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쉬운 점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도스 공격으로 오해가 일으킬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법적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악의적이고 얼마나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을 하냐가 쟁점이 되고 있어요. 수집된 데이터를 그대로 자사 사이트에 올린다든가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도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비속어도 많고 123, 123 아니면 크크크 이렇게 정제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전 이렇게 된 수집된 데이터들을 자체적으로 가공하고 알고리즘을 통해 해석해서 자사 제품뿐만 아니고 경쟁사와 타사 제품에 대한 데이터들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업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쉽게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런 데이터들은 경영진들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현업 부서와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수집도 못지않게 데이터 시각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실무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게 굉장히 업무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은 솔루션을 구하는가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솔루션 업체에도 수집 업체가 따로 있고 데이터 가공 업체가 따로 있고 데이터 시각화하는 업체들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 주목을 해서 기획과 디자인 단계를 줄일 수 있다면은 이거는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올인원 솔루션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인원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개의 외주 업체를 관리할 필요 없이 하나의 프로세스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업에 있는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비즈니스의 가장 큰 장점은 한번 표준화를 시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표준화된 거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협업을 진행했던 기업들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2차, 3차 추가 개발에 맞춰갖고 사업 영역이 확장될 때마다 저희와 함께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유지보수까지 저희가 한테 맡기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창업했을 때는 고객과의 계약 한 건, 그 다음에 매출 조금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요. 근데 사업을 한 3년, 4년 지속하다 보니까 많은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많은 실패를 겪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객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냉동식품 종류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패션, 그리고 화장품, 뷰티, 게임 분야까지 시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패션 분야 같은 경우에도 옷의 촉감이라든가 재질, 사이즈, 화장품, 뷰티 시장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의 양, 밀도, 색감, 보습 등의 고객 사용자 후기를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통신 분야에도 버그라든가 오류, 서버 다운과 같은 이벤트를 대형 커뮤니티에서 게임에 대한 버즈량, 언급량을 저희가 데이터 크롤링을 해와서 고객사에게 전달해 주면서 전체 시장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